네, 클로징벨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시간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간외에서 또 종목별로 거래가 될 텐데 과연 내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 시초가 필승주 기업공시연구소 변형민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장 반드시 필승할 만한 종목으로 네. 저희가 두 가지를 골라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거기서 변형인 대표가 꼽은 종목 무엇일까요? 일단 보유기관과 예상 수익률부터 보시죠. 만일 내일 이 종목을 시초가에 산다면 한 6일에서 30일, 이건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로 네. 공략을 해볼 거고, 그리고 15%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 무엇인지 바로 보시죠. 네, 시초가를 공략해볼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BH입니다. 다음 주에 좀 이벤트가 좀 있어요. 다음 주가 바로 아이폰 1호 모델의 미국 첫 공개 일자인데 9월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10일 공개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3일 새벽 2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탑재된 고사양 카메라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이 USB C 타입이 좀 적용되면서 이 첫 출시된 어떤 기대감들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사항들에서는 좀 뭐 기존의 애플의 어떤 이 충전 방식이 유럽의 어떤 규격 하에서 뭐 2025년도까지 C 타입을 좀 강제적으로 하라라고 좀 공표됐고 이에 따라서 C 타입이 이번에 첫 적용이 좀 됐는데 일단 BH의 선정 배경은 사실 아이폰 관련주이기도 한데 오늘 사실 뭐 세 가지 이 체크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어요. 먼저 뭐 아이폰 관련주에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충전기 C 타입 관련주 이거 세 가지인데 원래 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은 네. C 타입 관련주였는데 시총이 조금 작았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10월 중순인 한국의 출시 예정까지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좀 모아간다면 BH 단기 그리고 1개월간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입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됐어요. 시장의 증권가의 어떤 전망치는 상회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좀 지표가 나왔는데 막상 2분기 실적을 좀 발표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 원인은 사실 이 FP12에 대한 어떤 이 출하량이 급속하게 어떤 감소됐던 어떤 원인이 아니었다. 북미양 어떤 매출 비중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2분기의 실적 기조가 사실 3분기로 좀 이연된 효과. 자, 이 원인 때문에 실적에 영향이 좀 있었고요. 반대로 3분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이 매출 기조 효과가 반영 효과로 좀 작용한다면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는 공격적인 어떤 실적 반영 효과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데 매출액의 어떤 증감 추이는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이 아이폰이 항상 9월에 새롭게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계절적인 요인처럼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특히나 6월, 7월쯤에 좀 사서 네. 9월에 좀 매도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 뭐 경기 네. 침체가 와서 소비가 많이 둔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반응을 해줄까요? 일단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BH의 경우에는 뭐 작년 9월에 신고가 갱신했어요. 아이폰 14 모델의 출시 기대감들 수반되면서 대장주 등극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관련 이슈가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좀 부각됐을 때 상대적으로 좀 이 상승 탄력이 좀 저조했다. 이 이유는 다른 원인보다는 BH의 2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애플의 전반적인 어떤 이 출하량 감소 이유 그리고 아이폰 14 모델이 생각보다 조금 판매율이 좀 부진했다. 자, 이 부분이 좀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아이폰 1호 모델이 사실 이번에 애플이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출시한다. 전체 출하량 관점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꺾고 출하량 1위에 등극하겠다는 어떤 시장 조사 기관의 어떤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량 이슈가 저는 이 3분기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9월부터 시작돼서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애플 관련주의 어떤 흐름들 주시하면 좋겠다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BH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네, BH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차트를 보면 네. 지난 9월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 9월 13일 33,900원대 가격 추이 보여주고 난 이후에 실적적인 요인, 올해 상반기 기조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실적 우려감들 반영되면서 주가 하단까지 좀 내려왔어요. 22,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은 굉장히 좀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었다. 지금 최근 어떤 상승 추이는 아이폰 1호 모델의 어떤 출시 기대감도 저는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3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4분기의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의 실적 반영 이슈가 3분기의 일회성 비용 충당 끝나고 나서 4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 이 요인 때문에 최근에 다시금 반등했고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저는 아이폰 1호 출시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좀 좋은 구간까지 우리가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면서 네. 일단 단기 목표가 시초가 공략도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목표가 28,000원, 이탈가는 2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네. 그 아까 C타입과 관련된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안 갖고 왔다는 종목 네네. 뭐예요? 일단 뭐 LG는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카메라 모듈. 애플 관련주에서는 좀 크게 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고 있었는데 뭐 증권가에서는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C타입 관련주는 지금 대장 현재 신화콘텍입니다. 시총이 지금 어제 확인을 했을 때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작네요. 그렇죠. 지금 시총이 좀 작은 만큼 단기성, 일회성 어떤 이슈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도 좀 주시하면 좋은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 뭐 C타입이 뭐 신화콘텍 C타입이 사실상 뭐 애플에 뭐 탑재가 된다. 이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C타입 통일에 관련된 어떤 이 수요 기대감이 좀 부각됐는데 단순하게 어떤 재료적 관점보다는 저는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조 하에서는 뭐 BH를 최우선 픽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장의 관심이 로봇 AI 쪽으로 쏠려 있는데 다가오는 9월 이벤트를 예상한다면은 준비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관련 아이폰 관련주라던가 스마트폰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뭔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BH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초가 필승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상 수익과 기간은 15일, 한 2주 정도 바라보겠고요. 25%의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동훈하나텍을 좀 준비해봤는데 근데 동훈하나텍 가지고 25% 수익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근데 가격적인 측면이 이제 매물대를 좀 고려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이센스도 그렇고 지금 이 당뇨 측정 의료기기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지금 동훈하나텍의 경우에도 7월 21일 54,300원 신고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뭐 주가 추이는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즉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상단에서 하단 박스권 형성하면서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일단 뭐 기대감들 선반영됐고 이게 단순한 뭐 당뇨 측정 기기의 어떤 출시 기대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임상 절차도 거쳐야 되고 본임상 단계에서 최종 의료기기의 시판 허가를 좀 진행하고 있는 아이센스와는 좀 결이 좀 다르다. 다만 이 동훈하나텍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는 네. 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혈액 채취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타액을 통해서 이 당뇨의 어떤 유무를 좀 진다는 이게 굉장히 상용화가 된다면 시장 선정 관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매출액이 40%가 좀 증가됐고요. 2분기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전체 매출액에서는 뭐 70% 본업인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AF 컨트롤러 IC 칩의 어떤 이 실적 호조, 중국향 비중의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좀 이어가는 기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모멘텀, 당뇨 측정 의료기기의 어떤 사업 기대감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동훈하나텍을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탑3를 한번 본 네네. 적이 있었는데 아이센스가 탑픽 종목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훈하나텍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훈하나텍이 또 갖고 있는 강점이 따로 있다라는 점.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동훈하나텍 지금 뭐 고가 형성을 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 구간이에요. 지금 저는 26,000원 구간에서 27,000
2,800원 구간, 지금 오늘 종가 27,300원인데 26,000원 구간에서 뭐 27,500원 구간은 좀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유럽의 당뇨학회가 있어요. 여기서 출시되는 게 당뇨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당뇨 측정 관련 의료기기,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인데 여기서 비만 치료제가 왜 당뇨기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당뇨와 무슨 학회와 연관성이 있냐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당뇨와 비만 치료제 메커니즘, 인슐린을 좀 이 분비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좀 감소시키는 같은 메커니즘 하에서 사업 공개가 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피카에서는 뭐 주시해볼 포인트가 당뇨 치료제도 있고 뭐 비만 치료제도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다시금 추세 전환 좀 가능한 동은하나택이 그래도 상승 여러 관점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가격 절약은 26,000원에서 27,500원, 그리고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5,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필승주는 동훈 아나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진도주라는 분이 네. 이제는 당뇨보다 치매 쪽을 봐야 할 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뇨 비만 치료제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치매 관련주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그 뇌 관련주, 뭐 암 관련주,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더라고요. 이분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바이오 이벤트는 학회입니다. 학회. 학회 9월 이벤트 다음 주에는 세계 폐암 학회가 있죠. 10월 초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당뇨 학회가 있고요. 중순에는 종양 학회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는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관련된 학회가 있고, 이런 일정 하에서 움직여지는 이벤트들 우리가 좀 주시하는데, 치매의 경우에는 뭐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이 패치제가 이미 시판돼 있지만 이게 치매를 예방하거나 뭐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정복해야 되고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기대감 수반 관점에서는 학회 일정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 치료제 관련주를 오늘 가장 가까운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마감하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영은 대표님 정리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내일장 흐름 오늘 뭐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코스피 지수 뭐 0.73포인트가 좀 하락했고 코스닥 0.3% 하락 마감 좀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9월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기조 발언 나오지만 9월 금리 인상은 뭐 저는 충분히 좀 동결되지 않을까. 시장의 어떤 기호와는 다르게 지금 개별주, 그러니까 주도주에서의 어떤 수급 왜곡 현상이 점점 이 수급 재분배되는 과정 하에서 조정 이후에 뭐 9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본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잘 마무리해 봤고요. 변영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준비한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준비 여러분 매일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